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에스테틱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가 요새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레포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밀고자 하는 종목들은 국내에서 뻔하긴 합니다.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그나마 시가총액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이죠. 국내 업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던 인모드 같은 경우에 실적 베이스로 먼저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큐테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는 다들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미를 추구하는 경향은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형과 관련된 시술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낮은 비용과 적은 다운타임, 이런 특징이 있는 최소 침습성 시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보톡스나 필러 같은 제품들, 이른바 메디슨으로 분류되는 쪽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장비를 이용한 시술들도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이런 트렌드는 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침없는 성형시장,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자체를 미용 특구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유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유망해 보이는 업종에서 그동안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액이 같이 꺾이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제 접촉을 좀 삼가하게 되고 병원도 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배경에서 매출이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인모드나 큐테라 모두 처음에 꺾인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비슷하게 매출액이 한 2분기쯤에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각각의 회사들의 제품이 무엇이며 어디서 어떤 계기로 잘 팔리게 되었는가, 이런 거는 좀 더 세세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 분기 실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바로 올라왔냐, 좀 더 늦게 올라왔냐,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해도 잘 회복된 애들은 꽤 가파르게 회복을 했다는 것이고요. 하반기 때 회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 1분기 때는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당연히 돋보이는 업체는 인모드라고 하겠는데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된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이런 회사가 눈에 보이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1분기 실적들을 어느 정도 미리 가늠을 해놨던가 뒤늦게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국내 업체들이 인모드만큼 주가가 올라야 된다, 이런 걸 텐데, 주가의 흐름은 이후 키 맞추기에 따라서 다들 비슷하게는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급으로 구분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장비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 같은 것, GPM이 높냐 안 높냐로 일단 회사의 질적인 수익성 구분이 될 것 같고요. GPM이 70%대가 나오면은 꽤 높은 걸 텐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85%입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GPM 수익성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런 것도 회사 재평가의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 GPM 다음에 이제 판관 비율이 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이후에 이제 고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 장사에서 남기는 마진인 OPM이 높은 경우가 좀 수익성이 높은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에 스크리닝 할 때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되겠고요.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고정비성 비용인 판관비의 절대적인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게 개선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익이 개선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업망이나 인지도가 열등하다 그러면은 매출을 올리면서 여러 비용들을 계속 같이 써야 되니까 이런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최근 분기인 1분기를 기준으로 비용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은 GPM 같은 경우는 루트로닉, 제이시스, 이루다의 경우 좀 개선이 됐고요. 비율 같은 경우는 왕창 안 좋아졌습니다. 판관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표기된 업체들은 좋았고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OPM 개선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표기된 업체들은 이렇게
고정비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더 올라오게 되면은 이익률은 더 크게 개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코로나 기저효과까지 깔고 가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정비 효과가 뭐니 이런 것까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일단은 색깔 콕 찍어가지고 텔레그램 리딩방 같은 데서 뿌리고 그러죠. 6월 7일이면 비교적 최근인데요. 이런 거 보고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일부 연출됐습니다. 얘네들이 써놓은 게 이제 연한산 OPPER, 그러니까 POR인데 몇 배씩 적어놨는데 그냥 곱하기 4 한 거예요, 1분기에다가.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업계 매출의 계절성이 있거든요. 실제 숫자가 곱하기 4에 근접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인모드 컨콜 때 보면은 모시 회장님께서 2분기가 1분기보다 좋다. 이는 에스테틱의 일반적인 트렌드다. 여름 휴가 등으로 인해서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슬로우 다운 된다. 그리고 4분기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루트로닉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 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4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튼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좋을 걸로는 기대해도 좋겠다. 일반적인 이 업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아무래도 서구권 위주로 시작해서 백신 접종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수출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얘네들이 매출이 서구권 정상화 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예전 대비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쪽도 추후에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도 부랴부랴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지만도 최근 키워드를 보시면은 피부과나 에스테틱 관련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네이버 기준으로도 피부과에 대한 검색도가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식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인모드의 모시 회장님께서 2020년도에 좀 슬로우 해가지고 21년도에 기대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코리아, 한국을 꼽으셨는데, 그러면은 한국이 좀 좋아지면은 내수도 조금 거들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충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익 배수 기준으로 20배에서 40배까지도 이렇게 받았던 모습인데요. 근데 21년도에 국내 업체들 컨센서스가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모드와의 일부 갭 줄이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고 국내 업체를 고르라고 하면은 아까 루트로닉, 제이시스, 이루다였을 텐데, 사실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쌌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먼저 올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르는데 이 갭이 완전히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종종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해외 시장에서의 평가로 맞춰가지고 풀로 땡기거나 그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서 반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오버하는 거고, 아무래도 비용 분석에서 봤듯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성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거는 과열이 반영된 거다. 이익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라도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 맞추면은 주가가 다 올라야 됩니다. 아무튼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다는 건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리스크 요인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르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회사 AI의 수혜주 아니고요. 김단태 수혜주도 아닙니다. 그냥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이 회사에다가 인모드가 ITC 조사를 신청했어요.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게 3월 달에 공시된 내용인데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회사에서는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삐대다가 나중에 돈 주고 끝났으니까 어떤 형태든 타격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만약에 잘못한 게 없으면은 나중에 주가가 뒤늦게 키를 맞추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루다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 모든 업체들이 언제든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모드나 해외 업체 사지 왜 굳이 한국 업체 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이런 업종이 최소 단기 흐름은 탄 것 같으니까 에스테틱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겁하지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에서는 좀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컨택주가 좀 가고 언택주 좀 꺾고 산업재도 좀 꺾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굳이 분류하자고 그러면은 컨택주에 가까운 부분이 있겠죠. 병원을 가는 건 컨택이니까요.
또 나름 성장이 나오는 한은 이런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실적 성장주라고 장세와 상관없는 스몰캡 개별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끼워 맞출 수 있는 약간은 모호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조리 이렇게 흐름을 좋게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인모드 큐테라 주가가 같이 올랐고 이런 애들하고 흐름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들도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추후에 2분기 실적 오픈하는 거를 기다려 봐야겠죠.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뭐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자, 이상으로 국내 에스테틱 업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각 회사별 내용들은 제가 따로 찍을 기회가 있으면은 뭐 찍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